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특급 도우미 여러분들의 인기 강사 홍인기입니다. 자, 이제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 부분은 고대의 정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고대의 정치 부분은 삼국시대의 정치와 통일신라시대의 정치까지 모두 포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대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분들 중에서 대개 고구려의 전성기와 신라의 전성기, 고구려의 전성기와 신라의 전성기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이 부분에서 또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의 정치 부분에서도 한 문제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출제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러나 가끔씩 까다롭게 출제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잘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고대의 정치에 해당하는 부분들, 중요한 내용들 요약 정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5세기의 고구려 전성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물론 이전에 4세기의 백제의 전성기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 전성기 4세기인 근초고왕대의 역사적 사실들은 지금 현재 그다지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학문적인 논쟁이 좀 있고 불명확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출제위원회 입장에서 편하게 출제를 하기가 조금 꺼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 근초고왕과 관련된 내용은 요즘에는 별로 그다지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5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인데요. 이 고구려 전성기는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업적을 나누어서 각각의 특징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구별해서 잘 파악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광개토왕입니다. 광개토대왕이요. 자, 광개토대왕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영토를 짧은 시간 내에 넓힌 왕으로 유명한 왕이죠. 광개토대왕과 관련해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라는 내용. 당시 신라의 내물왕이 군사 원조를 요청했을 때 광개토대왕이 오케이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5만 명의 군대를 내보내서 한반도 남부까지 내려가서 가야웨이 연합군을 격파하고 당시 한반도 남부의 이 정치적인 지형을 확 바꿔버린 그러한 사건이죠. 이 내용이 호명 그릇이라는 유물과 함께 꽤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릉비의 내용이 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광개토대왕릉비는 당연히 광개토대왕이 죽은 다음에 부왕의 업적을 기록한 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업적들이 이 광개토대왕릉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기록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좀 전에 나왔던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좀 봐둬야 될 게 남쪽으로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를 압박했고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수왕인데요. 이 장수왕이 보통 시험에 많이 등장합니다. 장수왕의 업적과 관련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이거죠. 평양천도의 내용. 연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양천도를 통해서 남진 정책을 추진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와 연결해서 같이 등장하는 게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의 계로왕을 죽였다라는 내용이죠. 이 당시에 백제 계로왕이 장수왕의 한성 함락에 의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장수왕과 관련해서는 이 두 줄에 걸친 내용이 시험에 꼭
반드시 자주 출제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수왕 때 건립한 비석 충주 고구려비, 백제를 압박해서 밀어내고 한강유역을 차지한 다음에 신라를 압박해서 신라의 이 항복을 받아내죠. 사실상 항복을 받아냅니다. 영토까지 점령하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한반도 지역을 사실상 거의 평정했다라고 하는 왕이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장수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와 더불어서 비슷하거나 혹은 좀 더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6세기의 신라의 전성기가 되겠죠. 자, 6세기 신라의 전성기는 보통 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삼국시대 신라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3명 중에 한 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흥왕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버풍왕, 그 다음에 지증왕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통 진흥왕이 2번 나오면 버풍왕은 1번 출제되고 지증왕은 한 1년에 1번 정도 혹은 6번 회차에 1번 정도 출제되는 정도로 그런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왕들의 업적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증왕.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확정했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수도에 동시를 설치하고 동시전에서 동시를 관리했다라는 거. 시장이죠, 동시는. 수도에 시장을 설치하고 이 시장을 관리했다라는 것이 의외로 시험 문제의 선택지나 정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요 내용 중급에선 잘 안 나오는데 고급에선 이런 게 잘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를 좀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버풍왕. 자, 버풍왕의 업적은 여러 개 있습니다. 흔히 버풍왕은 체제정비의 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체제정비의 내용들 병부, 율령, 골품제, 불교공인 그리고 금관가야 병합까지 요 내용들이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은데요. 체제정비의 왕이다. 그래서 체제정비와 관련된 왕은 버풍왕이다 라고 알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흥왕. 이 진흥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왕인데요. 진흥왕에 대해서는 어떤 걸 알아두셔야 되냐면 또 의외로 요 내용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진흥왕 때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이게 정답으로도 많이 등장해요.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대가야를 정복했다라는 거. 그래서 낙동강 서쪽 지역을 장악했다. 이로써 가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양적성비와 북한산 순수비를 건립했다. 즉 단양은 남한강 상류 그리고 북한산 순수비는 한강 하류 쪽, 바로 지금의 서울 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 유역 전체를 진흥왕 때 장악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거칠부에게 명하여 국사를 편찬했다라는 내용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은 내용들이 의외로 시험의 선택지나 정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들은 반드시 잘 보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특히 정답으로요. 자, 그래서 6세기 신라의 전성기 때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각각의 왕들의 업적을 비교해서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특히 지금 이 2강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신라의 통일 과정입니다. 조금 뜻밖이라고 생각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도 계시겠는데요. 이 신라의 통일 과정 부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출제위원을 저도 했지만 출제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신라의 통일 과정에 대한 시험 문제를 내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뭐냐면 이 삼국시대와 관련된 역사 기록이 삼국사기가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데요. 이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의 삼국통일과 관련된 태종무열왕과 문무왕에 대한 기록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등장하는 역사 인물들도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 자료나 그 바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실제로. 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알아둬야 되냐면 첫째, 순서. 자, 순서를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 해당하는 내용에 어떤 역사 인물들이 활동했느냐라는 것들을 알아두면 문제풀이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볼까요? 자, 먼저 백제 멸망입니다. 자, 신라의 통일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백제 멸망이죠. 자, 백제 멸망과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될 건, 자, 개백과 신라의 김유신이 황산벌에서 전투를 벌여서 승리했다라는 거,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순서 꼭 봐두세요. 자, 백제 부흥운동에서 봐둬야 될 인물, 복신, 흑치상지, 도침, 왕자 부여풍, 그리고 주류성과 임존성을 거점으로 부흥운동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요 명칭들, 사람 이름들 좀 봐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백강전투. 자, 외의 지원군이 당시에 나당연합군과 격전을 벌인 것이 백강전투인데 여기에서 외의 지원군이 패배하죠.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이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요 백강전투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이 고구려 멸망입니다. 고구려 멸망. 자, 고구려 멸망과 관련된 인물 바로 영계소문의 아들들 남생과 남건, 남산의 대립이죠. 자,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이에요. 자, 순서 봐두라고 했습니다. 고구려 부흥운동, 여기 나오는 인물 건모장과 안승을 중심으로 봐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한성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 자,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전투, 요것들 봐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당전쟁. 나당전쟁은 전투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자, 이 두 건의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함으로써 결국 최종적으로 신라가 승리자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신라의 통일 과정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서, 그리고 그 각각의 순서에서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어떤 전투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성이 나오느냐라는 것까지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통일신라 중대의 정치인데요. 자, 통일신라 중대의 정치는 자, 두 명의 왕이 등장하죠. 주로 이제 이 부분도 왕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자, 신문왕과 경덕왕이 등장하는데 신문왕이 더 중요합니다. 신문왕이 자주 나오죠. 자, 신문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김음돌의 난.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문무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귀족의 노고를 폐지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학교육기관으로서 국학을 설립했다. 요 세 가지가 한능검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덕왕이죠. 자, 경덕왕은 신문왕보다는 적게 나오는데 가끔 문제를 어렵게 낼 때 경덕왕이 나옵니다. 집사부 중시를 시중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국학을 태학감으로 변경해서 유교교육을 강화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중앙관부와 지방군현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변경했다라는 것. 노급이 부활됐다라는 것. 상대적으로 신문왕보다 중요하진 않지만 만약에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돼서 경덕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통일신라 중대의 통치체제인데요. 상대적으로 왕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받으셔야 되냐면요. 사정부와 외사정, 자, 감찰과 관련된 내용, 이 기구들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삼품과, 자, 독서삼품과 성적에 따라 관리를 채용하는 제도로서 우리 역사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실시된 거죠. 독서삼품과.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상수리 제도. 자,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려 기인 제도로 연결된다라는 거. 고려 기인 제도가 나올 때 또한 상수리 제도와 연계 관계를 같이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 말기.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신라 중대 부분은 왕권이 강화된 시대인데요.
신라 말기, 바로 신라 하대라고 부르는 시기로 가면 왕권이 약화되고 진골 귀족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사회 혼란이 지속된 시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파악을 해두셔야 될 텐데요. 생각보다는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조금 자주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일어난 반란,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 농민봉기의 발생이에요. 농민봉기. 원종과 애노의 난이 가장 대표적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원종과 애노의 난, 신라 말기에 등장한 대표적인 농민봉기. 자, 이 농민봉기는 우리 역사에서 총 3번, 3번이 있었는데요. 전국적인 농민봉기가 총 3번이 있었는데 신라 말이 첫 번째고 고려 때 무신 집권기 때가 두 번째고 그다음에 조선 후기, 조선 말기에 등장한 임술 농민봉기가 세 번째인데요. 각각에 해당한 대표적인 사건들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로 원종과 애노의 난, 신라 하대의 대표적인 농민봉기. 고려로 넘어가면 고려 무신 집권기의 대표적인 농민봉기 만적의 난, 망이 망소이의 난. 그리고 조선 후기, 조선 임술 농민봉기 때로 넘어가면 그때는 진주 농민봉기.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종과 애노의 난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자주 나오는 게 호족 세력의 등장입니다. 호족 세력. 지방 호족 세력이 성주 장군을 자처하면서 반독립적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두품의 반신라적 경향. 자, 요것도 최치원과 관련해서 조금 파악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종과 풍수지리설, 신라 말에 유행했던 대표적인 불교 종파 선종, 그리고 대표적인 이 썰로서 도참과 관련된 썰로서의 풍수지리설, 요것들을 전부 파악해 두셔야 되겠는데요. 이것들이 모두 신라 말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사회상이다 라는 거 통합적으로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와 신라의 전성기 때 문제가 꼭 한 문제씩 출제된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먼저 고구려의 전성기와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영락 6년에 왕이 군사를 이끌고 백제를 토벌했습니다. 백제가 의에 복종치 않고 감히 나와 싸우니 왕이 크게 놓아여 아리수를 건너 정병을 보내 도성에 육박하였다. 예, 백제 왕이 영원히 고구려 왕의 노객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고구려의 어느 왕이냐? 자, 영락이라는 연호가 나왔기 때문에 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아하, 영락이라는 연호는 광개토대왕의 연호니까 광개토대왕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게 될 텐데요. 맞습니다. 광개토대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자, 아리수를 건너서, 아리수가 한강이죠. 한강을 건너서 백제의 도성에 육박해서 백제 왕의 항복을 받아냈다라는 내용이에요. 한강 유역까지 진출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고구려의 한강 유역 진출은 광개토대왕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구나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도록 할게요. 나는 자, 고구려의 대로 제후 제진걸로 고인만년 등이 북쪽 성을 공격한 지 7일 만에 함락시키고 남쪽 성을 옮겨 공격하자 성이 위험에 빠지고 계로왕이 도망해 나갔다. 고구려 장수가 이 계로왕을 보고 그 죄를 책망하며 포박하여 아차성 아래로 보내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로왕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따라서 아하, 나는 확실히 장수왕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자연스럽게 광개토대왕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뭐가 되겠느냐? 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계로왕을 죽이고 한성을 함락한 그 시기 사이의 사실이 되겠지요. 자,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한 정확한 연도는 475년입니다. 장수왕 말기예요. 그러니까 장수왕 재위 시기에 있었던 내용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느냐라는 것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느냐? 바로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하고 계룡왕을 죽이는 데는 바로 장수왕의 남진정책,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진정책을 추진하는 그 결과로서 나온 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에 들어갈 내용은 우선적으로 장수왕의 평양천도, 남진정책의 추진이 되겠죠. 자, 그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내용이 있죠. 그렇죠? 자, 5번.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이 내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알 수 있겠죠. 이 장수왕과 관련된 문제가 고구려 전성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역시 평양천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신라의 전성기를 보겠습니다. 자, 신라의 전성기.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증왕, 버풍왕, 그리고 진흥왕, 요 세 사람의 왕의 업적을 하나하나 구별해서 잘 파악해 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중에서도 진흥왕 때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비석을 세운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비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왕이 인민을 많이 얻어 영토를 순수하면서 민심을 노고를 위로하고자 한다. 순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하, 순수비구나 라고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위치가 한강 하류 지역, 바로 지금의 서울 지역입니다. 따라서 북한산 순수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성의 야이차에게 하교하시기를 이라고 쭉 나와 있어요. 적성이라는 지명이 나왔죠. 아하, 이것은 진흥왕 때 세운 단양 적성비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은 북한산 순수비, 한쪽은 적성비. 이 두 개의 비석을 세운 왕은 진흥왕이구나 라는 거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진흥왕의 정책과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국학을 설립해서 유학교육을 시행한 왕은 신문왕이죠. 자, 2번, 대가열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대가열을 정복한 왕, 바로 그렇습니다. 진흥왕입니다. 자, 진흥왕의 업적 중에서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라고 강조했었죠. 대가열 정복, 요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른 내용도 볼까요? 3번, 병부 등을 설치하여 지배체제를 정비하였다. 병부 설치는 체제 정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버풍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버풍왕 관련돼서 가장 자주 나오는 내용은 불교 공인이에요.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4번,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설치하였다. 외사정은 통일신라 때인데요. 문무왕 때 설치했습니다. 감찰기구로서 설치한 게 외사정. 이것도 선택지로는 꽤 자주 등장하니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국호를 신라로 확정했다. 바로 지증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신라의 왕들 중에서 중요한 왕들은 다 나왔네요. 자, 각각의 왕들의 업적들을 비교해서 파악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신라의 통일 과정입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습니다. 이 고대의 정치 부분에서는 신라의 통일 과정이 가장 자주 등장하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었죠. 자,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뭐가 되겠느냐? 가나다라의 사건이 나왔습니다. 자, 가를 먼저 보면, 의자왕은 당과 신라 군사들이 백강과 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 계백을 시켜서 결사대 5,000명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가서 신라 군사와 싸우게 하였다. 바로 황산벌 전투의 내용이 되겠죠. 자, 이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군이 승리해서 결국 백제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인원과 신라왕 김범민은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유인귀와 부영은 수군과 군량을 실은 배를 거느리고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해서 주류성으로 갔다. 자, 백강이 나옵니다. 이 백강옥에서 외의 군사를 만나 그들의 배 400척을 불살랐다. 자, 바로 백강 전투죠. 자, 이 백강 전투는 백제 부흥운동 당시에 있었던 대표적인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산벌 전투보다
뒤의 내용이 되겠죠. 백제 부흥운동. 자, 그다음에 다를 보겠습니다.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끌고 매소성에 진을 쳤다. 매소성 나왔습니다. 신라군이 공격하여 폐주시키고 말 3만여 필과 그만큼의 다른 병기를 얻었다. 자, 바로 매소성 전투죠. 이 매소성 전투는 나당 전쟁 과정에서 신라군이 당나라를 물리친 대표적인 전투가 되겠습니다.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 알아두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라. 자, 건모잠이 나왔네. 건모잠이 남은 백성들을 모아서 당의 관리와 승려, 법안 등을 죽이고 신라로 향하였다. 안승을 한성하로 맞아들어 받들어 왕으로 삼았다. 건모잠과 안승이 나왔습니다. 건모잠과 안승은 고구려 부흥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신라의 통일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백제의 멸망 첫 번째, 두 번째가 백제 부흥운동, 세 번째가 고구려의 멸망, 그다음에 네 번째가 고구려 부흥운동, 다섯 번째가 나당전쟁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대입시켜서 순서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바로 백제 멸망, 황산벌 전투가 첫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백강전투, 백제 부흥운동의 내용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은 빠졌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구려 부흥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당전쟁입니다. 그래서 자, 가, 나, 라, 다가 순서가 맞게 되겠죠. 자, 가, 나, 라, 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2강 고대의 정치 부분 모두 문제풀이까지 끝났습니다. 고대의 정치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구려의 전성기, 그리고 신라의 전성기, 그리고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파악하고 그에 덧붙여서 통일신라 중대와 신라 말기의 상황을 같이 더불어 알아두시면 한능검 시험 문제 풀이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서 3강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